도곡동 7인 회부터입니다. 어제는 한남동 7인 회 얘기가 나왔었는데 오늘은 도곡동 7인 회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볼까요? 김건희 라인 인적 쇄신 요구에 용산 잘못된 게 뭐 있나 일축했다라는 겁니다. 어제 한동훈 대표 다시 한번 김 여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공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 분의 라인이 존재한다고 국민들께서 오해하시고 언론에서 기정사실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 국정의 신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라인은 존재하면 안 됩니다. 네, 한동훈 대표. 김건희 여사는 공식 지위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식 라인이 있으면 안 된다. 그다음에 김 여사 라인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한 겁니다. 다시 한번 김 여사에 대해서 또 한 번 좀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어제 입장을 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공적 업무 외에 비선으로 운영하는 조직 같은 건 없다. 대통령실 라인 오직 대통령 라인만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해하면 안 된다. 최종 인사결정권자는 대통령이다. 유언비어에 언론이 휘둘리면 안 된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비선 따위는 없다. 카더라 하는 얘기를 언론이 확대 재생산하면 안 돼요라고 대통령실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어제 저희가 사실 이 이슈를 다루면서 대통령실이 왜 전과들 좀 즉각적으로 바로 대응을 안 하지? 라는 요 얘기를 제가 살짝 했었어요. 근데 어제 바로 또 입장이 나왔습니다. 김 여사 라인 없다. 모든 인사 대통령이 한다. 라는 건데 어제 저희가 방송할 때까지는 사실 서영주 대변인님. 어제까지는 재보선 끝날 때까지 대통령실은 침묵하겠다. 할 말이 많지만 우리가 참겠다라는 입장이었었거든요. 네네. 근데 침묵에서 반박으로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일단 뭐 대통령실 내부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뭔가 계속해서 오해를 받겠다라고 네.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지금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대표에게 독대 요청을 했다는 것은 네. 그건 대통령실이 지금 처지가 더 궁색한 상황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대를 앞두고 한동훈 대표의 발언,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는 공적 지위에 없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 조금 더 거슬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경로를 했을지 아니면 한남동의 김건희 여사가 경로를 했을지 모르겠으나 네. 저는 당사자분께서 조금 더 불쾌함이 드러나면서 대통령실에서 즉각적으로 뭔가 대응을 한 게 아닌가라고 좀 합리적으로 추론이 돼요. 심지어 보면은 도곡동 7인회를 맞불 작전으로 놓지 않았습니까? 네. 결국 그런 부분들은 피해가지 않겠다. 감정적 대응이라고 볼 수 있지요. 갑자기 뜬금없이 도곡동 7인회라는 건 한동훈 대표를 지칭해서 당신도 비선이 있잖아 라는 거잖아요. 참 국민들이 보면 잘들 하고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용산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비선 7인방 또 한동훈 대표의 맞불 작전으로 도곡동 7인방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이 대한민국이 비선의 나라냐라고 국민들의 질타를 받을 것인데 그런 건 아랑곳하지 않고 집안 싸움을 가속화하겠다는 대통령실의 결정. 저는 이거는 대통령보다는 한남동 김건희 여사의 심기를 조금 더 반영된 반응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네. 일단 도곡동 7인회 얘기를 제가 잠시 뒤에 좀 더 자세히 좀 풀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말씀은 뭔가 대통령실이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로 비춰질까 봐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 입장 내야겠다라는 게 아니었겠느냐. 그리고 어제 한 대표가 한 얘기가 그 전보다 좀 더 아프고 셌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대통령실은 한 대표 쪽에서 이 얘기가 나온 뭐 한남동 7인회 여기에 대해서 존재 자체가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한 대표 쪽에서 구체적으로 누구 있고 뭐 K 행정관, 뭐 김모 선임비서관, 뭐 전직 뭐 누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한국일보 제목을 좀 같이 볼까요? 한이 겨냥한 김 여사 비선, 언론인 출신 3040 행정관 등 7인을 거론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언론인 출신도 있고 3040 좀 젊은 층의 이 행정관들의 이 7인회에 포함이 될까? 구체적으로 좀 특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김종혁 최고위원님, 대통령실은 이거 넘겨짚은 거다.
이 사람들 여사 라인 아니다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것은 네. 그런 공적 라인에 없는 여사의 비선 라인이라는 게 있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있으면 안 되니까 네. 없다면 없다고 밝혀라. 아, 그리고 있다는 걸 전제하고 얘기한 게 아니다 한 그렇죠. 대표도. 없으면 없다고 밝히고 있다면 없어져야 된다. 이 얘기를 한 거고요. 네. 7명이라는 숫자가 특정된 것은 그건 대표가 얘기한 게 아니고 뭐 방송국에서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 같다라고 특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7명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에는 사실 7명보다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7명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여사 주변에 가까이 있다라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네. 그 7명이라는 숫자에 특정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라고 봐요. 근데 대통령실에서 지금 비서실장께서 없다라고 이렇게 공언을 하셨으니까 저는 그 말이 맞기를 바랍니다. 네. 근데 그냥 얼핏 듣기에는 그러면 그동안에 이제 윤석열 정부 출범한 이후에 사실 매일경제 기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용산 출입하는 기자들한테 물어보면 그 김건희 라인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안 들어봤다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저도 이 국회에서 기자들 만나서 여야 정치인들이나 국회에 출입하는 기자들 혹은 용산에 출입하는 기자들한테 김건희 라인 얘기했을 때 그런 게 있어요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비서실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없다면 느낌은 가지가 막 흔들리는데 바람이 안 분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비슷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또 하나는 만약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 같은 것들이 나올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하시려는지 좀 우려도 되기도 하고요. 그런 느낌입니다. 네. 한 대표가 명확하게 여사 라인이 있다, 없어야 된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지 않느냐. 여사 라인이 있다면 있어서는 안 되니까 없어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다. 대통령실에서 없다고 했으니 정말 없길 바란다. 근데 내가 알기로는 7명보다 더 되는 것 같은데 라는 말씀도 같이 하셨어요. 네. 지금 이 세간에 여사 라인이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의혹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거를 모른 척 그냥 아니다라고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지 않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여사 라인에 대해서 한 대표 쪽에서 얘기가 좀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제 대표적인 친윤 의원이죠. 권성동 의원이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네, SNS 같이 볼까요? 저를 겨냥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론을 꺼내는 알야감에 비애감을 가진 느낌. 이건 이제 한 대표가 권 의원을 뭐 비판을 해서 그 부분입니다. 이건 제가 뭐 여기까지 다룰 건 아니고요. 도곡동 7인회 같은 참모진이 모은 의견이 겨우 그 정도라면 인적 쇄신은 대표실이 우선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요거 하나인가요? 네. 요 도곡동 7인회 같은 참모진이 모은 의견이 겨우 그 정도면 인적 쇄신은 대표실이 우선이다. 도곡동 7인회 얘기를 꺼냈습니다. 한남동 7인회에서 도곡동 7인회부터 쇄신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자꾸 김정혁 최고위원님께 여쭤보게 되네요. 한 대표 자택이 도곡동인 거는 사실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택 근처에서 친한 인사들 몇몇이 모이나요? 저도 아마 그 한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되고 아마 7명 네. 안에는 들어갈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저도 저 얘기를 듣고 제가 한 대표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네. 아니 저 7인회는 도대체 뭡니까? 나는 모르는데 네. 그 회의에 빠지고 나는 잘 모르는 뭐 다른 모임이 있으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웃더라고요. 그러더니 네. 아니 도대체 한 번도 도곡동에서 이런 식으로 모여본 적이 없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뭐 도곡동 7인회라는 것을 그 얘기가 아마 네. 언론에서 한남동 7인회를 얘기하니까 그냥 거기에 대해서 빗대서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권성동 의원님께서 밝혀주시길 바라요. 그게 누군지. 그리고 저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있는지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그 예를 들면 우리가 비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공적 라인에 있지 않은 분들이 공적 라인에 있는 분들을 움직일 때 그걸 비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예를 들면 대통령 김건희 여사가 만약에 대통령실에 있는 비서관들에 대해서 지시를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인사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건 비선이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대표가 그 공적 라인에 있는 참모들과 모이는 것이 그게 무슨 비선 모임입니까? 그건 전혀 상관없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있지도 않은 그런 것들을 있는 것처럼 말씀하신 거.
그다음에 둘 다 전혀 비선과 정상적인 어떤 회의를 이것을 분류하지 못하고 그것을 가르지 못하고 말씀하신 것 둘 다 잘못된 것이고요. 그리고 탄핵에 대해서 계속 탄핵당할 것 같다는 얘기하시는데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시지만 권성동 의원님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할 때 법사위원장이셨어요. 그래서 그 헌법재판소에 가서 원고의 역할을 하셨지 않습니까? 소추위원으로서. 만약에 정말로 그때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나는 못하겠다. 법사위원장 그만두겠다라고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자꾸 뭐 탄핵 말씀을 하시는 거 그거는 별로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도곡동 7인회에 대해서 직접 한 대표한테 물어보셨는데 한 대표가 그런 거 없는데 도곡동 집 인근에서 누굴 뭐 이렇게 만나고 이런 게 없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도곡동 7인회는 없다라는 게 또 한 대표의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혹여 공적 진짜 라인과 얘기를 하는 걸 보고 그런다면 대표가 공적 라인과 얘기하는 게 이게 뭐가 문제냐라는 말씀인데 친윤계는 이 사람들이 도곡동 7인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직접 들어보시죠. 이 김건희 여사의 연락처조차 없는 사람도 예. 섞여 있는데 이걸 뭉뚱그려서 뭐 이 여사 라인이다 한남동 예. 라인이다 하면 권성동 대표가 말한 뭐 도곡동 7인회라는 표현이 참 재밌었지만 예. 여러 언론에서 한동훈 대표에게 조언하는 비선 그룹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아니냐. 뭐 언론인 출신 원로, 예. 과거 국정원 출신 원로, 예.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들이 나왔거든요. 또 진보 진영에 있었던 분들, 그거는 그런 비선 아닙니까? 예. 네, 장해찬 전 최고위원 지금 친윤으로 분류가 되죠. 근데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뭐 대통령실 비서관, 뭐 행정관처럼 딱 명확하게 신분이 특정이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 통상 얘기해왔지 않았느냐? 한 대표 주변에 뭐 조언해준다는 사람들 꽤 있었고 뭐 검찰 출신도 있다 그러고 뭐 어디 교수 출신도 있다 그러고 그런 사람들 있지 않았느냐? 강전혜 변호사님. 네. 뭐 김경률 전 비대위원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다 비선 아니냐라는 지적이에요, 또. 그런데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 대표로서 오히려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 전달을 해야 한다. 그리고 당에서의 앞날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비선이 아니라 저는 어떤 자문으로서 여러 사람에게 의견을 듣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대표로서 어떤 인사권이라든지 이런 걸 행사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당내의 기구라는 게 뭐 여의도연구원이라든지 몇 가지의 기구 이상의 한동훈 대표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원외 당대표이기 때문에 권한이 오히려 줄어드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인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개입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비선이라는 말이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한동훈 대표가 용산 대통령실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공격처럼 보일 수 있는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은 당장 내일 있을 재보궐선거가 조금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당이 쇄신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굉장히 각종 여론조사에서 높지 않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총선처럼 2조 심판론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실이 변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지금은 당장 내일이 선거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하게 쓴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 대표는 공식적으로 당 대표 입장이기 때문에 얘기를 듣고 하는 면이 있을 수 있다. 그걸 가지고 비선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당장 재보궐선거가 코앞에 있기 때문에 전략적인 측면도 좀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한 대표가 아까 뭐 직접 여쭤보셨다고도 했습니다만 어제 저녁에 직접 국민의힘에서 알림으로 기자들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뭐라고 왔느냐. 권성동 의원이 페이스북에서 말한 당대표 관련 도곡동 7인회라는 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도 않은 허위 사실로 당대표를 음해하는 것에 깊은 유감입니다. 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실은 한남동 7인회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한 대표는 도곡동 7인회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 변호사님. 네. 제3자한테 여쭤봐요. 그래서 이 7인회들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한남동 7인회를 도곡동 7인회로 받는 건 네. 그거는 좀
틀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권력은 뭐 비선이든 공식 라인이든 어떤 뭐 조언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비선이 아니에요. 지금 김건희 여사의 비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실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체가 있어 보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박영선 국무총리, 양정철 비서실장설 어떻게 보면 대단히 놀라운 카드였었죠. 이걸 공적 라인, 그러니까 정무, 그리고 인사, 그리고 이 공보에서는 검토한 바가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나갔는데 뒤로 흘렸다는 겁니다. 이른바 기자들한테. 이걸 들은 기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제 중앙일보 기사를 보십시오. 그래서 그 당시에 김건희 여사랑 가까운 사람들이 이거 국회 통과해야 되는데 괜찮은 카드 아니야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미 언론인들이 알고 있는데 없다라고 하는 거. 이런 걸 비선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대표는 선출된 권력인 게 맞습니다. 그래서 7인이든 100인이든 1000인이든 어쨌든 본인들의 참모그룹이든 자문그룹을 하는 게 그걸 비선이라고 폄훼할 게 아니에요. 무게감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 부분에서는 어쨌든 명분이 좀 덜한 것 같다. 다만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도 이 어떤 프로세스에서 상당히 매끄럽게 처신하고 있어 보이지 않아요. 아까 이 선거를 앞둔 정무적인 판단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대통령실과 각을 세우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변수를 좀 통제하는 게 맞고 권성동 의원이 또 왜 이렇게 발끈했습니까? 당신 탄핵할 때 나섰던 사람 아니냐? 왜 탄핵을 이야기할 그런 뭐 권한이나 있냐라고 직격을 했거든요. 당대표가 삼가야 될 말 어떤 그 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런 싸움이 선거 국면에도 계속되고 있는데 당연하지만 보궐선거에도 반영이 될 거고요. 그 이후에 독대 자리도 매끄럽지 않게 될 그냥 하나의 수순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한남동 7인회를 도곡동 7인회로 받는 건 맞지 않는 대꾸 같다라고 하시면서도 그렇다고 한 대표가 잘하는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논란이 될 수 있는 센 자극적인 발언들로 대응을 하면 향후 있을 독대까지 갈 길이 좀 멀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